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파헤쳐 볼 이야기는요. 랜섬웨어 공격을 받고도 이걸 그냥 숨기는 기업들에 대한 아시아 경제 기사입니다. 네, 이게 뭐 거의 사이버 인질극 같은 건데 피해 기업 10곳 중에 9곳은 신고조차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대체 왜 이렇게 숨기는 건지 그 속사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게 참 흥미로운 주제죠. 특히 그 공식 통계랑 실제 기업들이 겪는 현실 사이에 좀 차이가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데요. 차이가 있다. 네, 어쩌면 오늘 알아야 할 핵심은 그 숨겨진 피해 규모, 뭐 그런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업들이 왜 신고를 꺼리는지, 또 그게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구체적인 사례랑 같이 한번 보죠. 네, 기사에 바로 그런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그 100억 원대 투자를 앞두고 있던 중소 반도체 부품 기업이요. 네네. 랜섬웨어 공격을 딱 당했는데 결국 해커한테 4비트코인, 그게 당시 한 5억 정도 됐다고 하죠. 네. 그걸 주고 조용히 그냥 덮었답니다. 아이고. 신고하면 투자자한테 알려질까 봐 그 대표 말이 누가 해킹당한 기업에 투자하겠냐. 이 말이 진짜 현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뭐랄까, 주홍글씨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홍글 씨요? 네, 해킹 사실이 이렇게 밖에 알려지는 순간 기업 편판 떨어지고 고객들 떠나고 심지어 주가까지 확 빠질 수 있으니까요. 주가까지? 네, 실제로 저번 달에 SK텔레콤 유심 해킹 의혹이 있었을 때 주가가 10% 넘게 빠졌었고요. 또 1년 전에 자회사 해킹 사고 있었던 서현이와 주가도 그날 거의 10% 가까이 떨어졌어요. 와, 진짜 크네요, 타격이. 그러니까요. 이러니까 뭐 신고해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크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특히 뭐 법률사무소나 특허사무소처럼 고객 정보가 아주 중요한 곳들은 더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와, 그렇군요. 아니, 근데 정부에 신고하면 그래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과기령 통보 실태조사 보니까 중소기업 95.9%, 중견 이상 기업 93.5%가 피해 입고도 신고 안 했다는데 이게 거의 뭐 대부분이잖아요. 네, 맞아요. 좀 놀랐네요. 그냥 다들 당하고만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이게 현실적으로는 신고에도 기업들이 기대하는 그런 실질적인 해결책을 얻기는 좀 어렵다 이런 인식이 강해요. 그래요. 네, 정부 지원이라는 게 뭐 암호화된 데이터를 직접 풀어준다거나 아니면 뭐 해커랑 대신 협상을 해준다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아, 정부 가이드라인 자체도 뭐 부분적인 복구 지원, 그리고 비용 지불은 관장하지 않는다. 이 정도가 원칙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당장 업무 전체가 마비된 기업 입장에서는 돈 보내지 마세요. 이런 원론적인 얘기나 뭐 계속 보고서 내라는 요구보다는 차라리 그냥 비용 치르고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긴 뭐 당장 급하니까요. 그렇죠. 거기다 만약에 개인정보 유출 같은 게 적발이라도 되면 최대 3천만 원 과태료까지 물 수 있으니까 이게 오히려 신고를 더 꺼리게 만드는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네요. 도움 받으려다 오히려 불이익 걱정해야 되고. 근데 여기서 또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더라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랜섬웨어 피해 기업 수가 매년 늘어서 2023년에는 5,314개나 됐대요. 네, 늘고 있죠. 근데 한국인터넷진흥원 기사에 접수된 국내 신고 건수는 오히려 줄었다는 거예요. 2022년에 325건이었는데 작년엔 195건으로요. 네, 줄었죠. 이게 뭐죠? 한국만 갑자기 랜섬웨어 청정지대가 된 걸까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다들 숨기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그 통계의 이면을 좀 봐야 합니다. 보안 전문가들은 매년 전 세계적으로 한 200개에서 300개 정도의 새로운 해커 조직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와, 그렇게 많이요? 네, 공격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신고만 줄어든다? 이거는 실제 피해가 줄었다기보다는 신고하지 않는 숨은 피해가 훨씬 많아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아하, 사실 신고까지 가는 경우는요. 아까 예로 든 SK텔레콤이나 아니면 지난 2월에 전산마비됐던 보라매 병원처럼 피해 사실을 외부에 숨기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대규모 고객 대상 기업들에 좀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반면에 뭐 공장 중심의 제조업체나 아니면 일부 기업 고객만 상대하는 B2B 서비스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내부 입단속만 잘하면 밖에 잘 안 알려지니까 그냥 조용히 해커랑 대신 협상해주는 그런 전문팀을 찾아서 해결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결국은 기업들이 그 평판하락이라는 주홍글씨랑 또 정부 지원은 좀 미미하다는 현실 사이에서 그냥 피해 사실을 숨기는 쪽을 택하고 있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상으로는 줄어드는 것처럼 보여도 그 뒤에는 실제로는 더 많은 문제가 감춰져 있을 수 있다. 이 점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표면적인 숫자 너머에 있는 좀 복잡한 현실을 이해하시는데 오늘 대화가 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수면 아래에서 조용히 처리되는 수많은 랜섬웨어 공격들, 그리고 그 대가로 오가는 그 막대한 몸값 있잖아요. 네네. 이게 결국 우리 사회 전체에는 과연 어떤 보이지 않는 비용을 지우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